반갑습니다. 스낵코인TV입니다. 벌써 두 번째 영상을 업로드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해당 채널은 보다 현실적이고 매매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차트가 보여지는 내용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내가 차트를 공부하면 이런 구간에서 내가 현실적인 매매가 들어갔을 때 보다 나은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차트의 도우미 영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트 시황 브리핑 간단하게 진행을 해드리고, 그리고 오늘 썸네일에서 주제를 삼은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이런 하락장에서도 나는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약간 느낌적인 매매가 아니라 실제 차트에서도 4시간, 1시간, 30분, 15분, 10분, 5분 단위로 분 단위 캔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매매를 하는 방식도 실제 시장을 대응하다 보면은 단순히 우리는 그거를 단타라고 하는 명칭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 구간 이동선에서 취하는 스윙 매매라는 정식적인 명칭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한 시황 브리핑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스윙 매매가 어떤 관점으로 진행을 하면 보다 현실적으로 내가 수익은 안정적으로 취할 수 있고, 반대로 손절을 해야 된다면 구간에서 내가 예상한 구간에서 손절을 할 수 있는 트레이딩 관점의 스킬을 업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의 영상으로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오늘도 일봉 타점에 대한 구간 이해도보다는 현재 보고 계신 건요, 바이낸스 차트의 비트코인 주봉 차트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어제 혹시 영상을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혹시나 아직은 뭐 그렇게 많은 구독자분들이 계시지 않고 아직은 그렇게 많은 분들께서 영상을 노출을 받고 있진 않지만, 혹시나 어제 영상을 보신 분들한테 제가 요 노란색 선에 겹치는 60일선을 좀 주목해보자 라고 언급을 드렸었고, 실제 이제 주봉이 마감되는 시점이 앞으로 3일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3일 동안 이 캔들의 위치가 다시 말아 올려서 60일선 배열 위에 캔들이 올라온다면 상대적으로 다음 주가 잠시 반등세를 예상할 수 있겠지만, 현재처럼 이렇게 캔들의 몸통이 60일선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요, 하방 압력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강하게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밑에서 매물대가 형성되는 단기 박스권이 하단부에 예상이 되는 구간,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죠. 단기 추세의 그럼 하단 지지 구간은 어느 구간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느냐, 가장 최근에 나왔었던 파동 구간에서 활동선이라고 말씀드리는 5일선과 21선의 이탈선, 실제 21선의 이탈선 부위의 가격대를 대략적으로 하단 부위의 가격대가 노출될 것 같다라고 언급을 드리는데, 현재 지금 바이낸스 차트에서 보여지는 42.2K 현재 구간에서 매물대가 움직이고 있는 구간 대비 다음 주에 만약에 예상을 하는 요 구간의 이동선에 맞닿게 되면요, 40.8K 정도의 물량대가 아마 지지선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스낵코인TV에서 기본적으로 현재 구간을 단기적으로 예상했을 때 이 구간의 상승 가능성을 높게 봅니까? 아니면 낮게 봅니까? 월등히 낮게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추세에서 강한 반등세가 나오는 척하는 그런 구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금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업비트 차트를 처음으로 업로드를 하면서 세팅을 해놓고 방송을 했었는데, 오늘은 또 바이낸스 차트를 켰단 말이죠. 오늘 현재 구간의 현재 동시간대에 현재 보고 계신 바이낸스 차트와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이 업비트 차트의 똑같은 세팅의 주봉 흐름은 모양새 자체가 상당히 틀립니다. 어제 업비트에서는 어떤 느낌을 주고 있었냐? 사실은 지금도 상당히 비슷한 관점을 보이고 있죠. 60일선이 딱 걸쳐져 있는 듯한 느낌이 상당히 강하고요. 상대적으로 바이낸스 차트의 캔들은 어떤 모습이죠? 몸통 자체가 거의 절반 이상이 추세 라인을 무너뜨리고 내려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소가 기본적으로 국내 거래소는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김프가 낀다, 국내에서 발동되는 거래소별 유동량을 대비해서 표현할 수 있는 갭 차이를 우리가 이제 김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영향치를 주면서 실제 동기간의 동시간대 캔들도 거래소별로 이렇게 크게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참고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단기 수익 매매 설명을 앞서서 이 물량대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단기 하방성에 대한 힘이 조금 더 실려서 하락 파동을 한 번 더 노출시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굳이 지금 같은 구간에서 무리하게 매수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언급하는 기본적인 무리한 매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매매 타점을 몰빵 개념이나 아니면 전체 시대의 70% 80% 이상을 지금 같은 구간에서 초도 물량으로 집어넣는 그런 매매 기준이 조금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나는 3개월, 5개월, 6개월을 끌고 갈 수 있는 장기 투자자 관점으로 생각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 하더라도 제가 만약에 지금 같은 구간에서 시드 배치를 할 때는 최소한 타점 구간의 분할 매수는 상당히 촘촘하게 매수를 좀 그어 놓을 수 있는 계획이 좀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한 가지 언급을 드리고 싶은 거는 단기 하락 추세는 여기가 바닥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그리고 가장 가깝게는 지지선을 예상하는 구간, 가장 단기 파동의 하락 지점에서 발생됐었던 41K 수준, 40.8에서 41K 수준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가능성도 높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단기에 그냥 희망회로적인 매매 타점을 기억하시고 그냥 감에 의한 매수보다는 현재 추세 라인의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불안정한 구간을 지나가고 있다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물 한 잔 마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익 매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생각보다 하락장에서 돈을 버는 방식에 대한 좀 궁금증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하락장을 이렇게 겪다 보면 사람 심리적으로 여기서 더 빠지면은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죄송합니다. 수익 매매의 차트는 기본적으로 가장 추천드리는 차트는 어느 차트냐? 맞습니다. 1시간 차트를 가장 선호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매물대가 움직이는 파동을 봤을 때 내가 매수를 하는 타점과 매도를 하는 타점 구간도 최소한 1시간 텀 정도는 지지를 받는 구간에서 타점 잡고 매도 타점 잡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저의 경우를 누군가 이제 물어보신다면 저는 생각보다 1시간 차트 기준에서 4시간 파동을 기다립니다. 무슨 얘기냐? 1시간 타점을 잡았으면 최소한 4시간 캔들 하나가 완성되는 시점까지 1시간 차트 기준으로 4개의 캔들의 모습은 최소한 보고 추가 매수냐 아니면 이 구간에서 손절 라인을 잡느냐 이렇게 좀 예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의 차트 흐름을 보면서 매수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시장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시장 경험을 하면서도 비트의 차트 움직임에 따라서 내가 매수를 들어가고 매도를 들어가는 관점을 비례해서 설명을 좀 드릴 예정인데 지금 이 차트가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차트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코인의 차트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반대로 비트의 움직임 안에서 어떤 특정 코인을 매수하고 같은 움직임 안에서 매도를 하는 관점. 그러니까 차트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차트 1시간 차트를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수익 매매를 하는 차트를 보는 방식과 그리고 차트에서 보여지는 같은 방식의 매매 스타일을 제가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요, 여러분들이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구간에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야 되는 배열선이라는 것을 세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타점을 잡고 싶어 하는 구간의 매물 구간이 요 구간을 지나고 있다라고 예상을 하면 이 구간은 내가 매매를 지금 기다리는 구간 그리고 매수를 하고 싶은 구간이라고 판단을 해봅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요 캔들 위치에서 내가 매매를 들어가기 전에 어떤 행위를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까요? 단기, 그러니까 단기는
이 지점에서 앞으로의 예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에 나왔었던 흐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단기 추세 라인에서 가장 고점 자리에 매물대의 추세선을 죄송합니다. 배열선을 이렇게 좀 설정을 해놓습니다. 단기 박스권을 예상해서 이렇게 배열선을 세팅을 하는데요. 잘 보일 수 있도록 색은 흰색 선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이제 상단 부위에서 존재하는 저항선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하락 추세에서는 내가 움직이고 있는 현재 구간에서 보였던 이전에 가장 단기 저점 추세 라인을 이렇게 배열선으로 그려놓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내가 이제 타점 구간으로 예상을 했었던 이 캔들 위치를 미리 세팅을 해놓고, 이 배열선 박스권 안에서 내가 짚고자 하는 구간은 정말 한 가운데다, 센터의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한다. 이렇게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구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느냐, 여기가 바로 내가 매수를 희망하는 구간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매수를 하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타이밍을 잡는 구간 자체가 어떤 특정 힌트가 있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차트의 기본적인 상승 요인 중에 하나는 아래 꼬리에서 터지는 수급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래 꼬리에서 발생되는 수급의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물론 이게 되게 힘듭니다. 뭐가 힘드냐? 그 구간을 기다리는 것도, 실제로 노출됐을 때 과감하게 들어가는 것조차도.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기 추세에서 캔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위아래로 보이는 꼬리들이 있죠. 실제로 이렇게 노출되는 상단 부위에 꼬리가 있고 하단 부위에 꼬리가 있다.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 이 구간에서 노출되는 패턴 자체를 자주 접목은 하지만 실제 매매를 할 때 어떤 꼬리가 나에게 매매 타점으로 유리한지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차트의 배열선 위치는 머릿속으로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차트에 캔들만 놓고 지금부터 구간 이동선의 모습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방송을 들어주시는 분들께 해당 구간에 대한 설정은 제가 개인적으로 차트를 보는 방식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현재 이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가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지금부터 이제 차트의 흐름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내가 이 매수 타점을 예상했었던 구간에서 바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고 1시간, 2시간 더 캔들이 움직이는 추세를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제가 조건부를 한번 걸어볼게요. 첫 번째로는 이런 식으로 캔들이 빵빵하고 꼬리가 위도 없고 아래도 없는 캔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매수 타점으로는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캔들이 꽉 찼다는 거는 매수 매도가 상당히 치열하게, 그 구간에서 상당히 치열하게 캔들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윗꼬리가 나오는 구간은 어떤 의미를 두고 있을까요? 상대적으로 윗꼬리가 길었었던 캔들들의 모습을 보면요, 상대적으로 그 구간은 어떤 식으로 추세가 약간씩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윗꼬리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매물대가 쏟아질 가능성이 클까요? 윗꼬리다. 윗꼬리는 이꼬르 개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윗꼬리는 개미들의 물량입니다. 세력들은 절대 꼬리를 위에다가 남겨놓지 않고요. 매물대 형성을 할 때도 절대 윗꼬리에다가 추가 매수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차트를 보실 때 윗꼬리는 절대 피해야 되는 구간 이동선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진입을 하기 전에 캔들이 움직임이 가장 최근에 이렇게 빵빵했을 때는 우선 매수 타점으로는 최소한 피해야 될 자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윗꼬리의 배열 자리보다는 어떤 구간, 실제로 캔들이 얇고 아랫꼬리가 길다, 그리고 실제 그 전에 캔들에서도 이렇게 아랫꼬리의 수급을 봤는데 뭐가 보인다? 단기에 터지는 이런 거래량이 보인다. 이렇게 거래량이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했었죠? 수급이다. 차트의 움직임은 캔들이 단기간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거래량이 터지는 구간,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아랫꼬리가 노출되는 구간은 기본적으로 뭐다? 수익 매매에서 기본적으로 익숙해져야 되는 매수 1차 타점이다. 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생각보다 이런 노출 구간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매수를 들어가시는 게 현실적인가요? 여러분들이 시장 경험이 많지 않으시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이 캔들을 보고서 아래 꼬리에서 수급이 터진 것 같아요. 어느 구간 대비 전에 나왔었던 흐름 대비 매물대가 갑자기 시세폭을 주면서 갑자기 수급량이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면 여기서 그냥 1차 매수 들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런 구간이 노출됐을 때 되게 갈팡질팡하거든요. 실제 이 캔들이 만들어지고 다음 캔들이 만들어지는 기간 동안은 1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1시간 동안 그냥 1분이 초과되는 순간부터 바로 1시간 캔들을 예상하고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시간대에서 움직이는 시간, 캔들이 하나 완성되기에는 60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면 나는 스타일상 한 중간까지는 가서 한 30분 타점을 보고 추가적인 매수 타점을 들어가겠다. 아니면 나는 40분, 50분 정도는 더 보고 캔들의 모양새를 완벽에 가까운 수준으로 보고 그리고 단기간에 거래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까지는 보겠다. 이런 식으로 보고서 대응을 하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역시도 오케이. 무슨 얘기냐? 보다 안정적으로 매수를 하시기 위한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최소한 내가 매수 타점 예상 구간과 그 다음 캔들까지 보고 실제 캔들은 이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가셔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한 가지 있습니다. 1시간 차트를 기준으로 매수를 들어가는 여러분들의 차트 매매 방식에서는 분할로 매수가 들어가줘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저라면 해당 구간에서 노출도가 갑작스럽게 수급이 늘어나는 구간에서 전체 시드 단타를 치기 위한 스윙 단타를 치기 위한 매수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시드 15%의 배치를 1차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2차 구간에서 마찬가지 15%. 15. 그러면 두 번째 캔들의 상승 추세가 보일 때는 평단가가 올라가더라도 왜 15%를 추가로 매수를 해야 되냐. 여기서 이제 약간 수익 매매를 하는 되게 스킬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로 매물대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때는 추가적인 매수량을 통해서 평단가가 올라가더라도 그 구간에서 물량이 움직임을 보기 위해서 매수를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매물대에 추가 타점까지 포함하면 두 번의 매수를 수익 매매에서 진행을 하고요. 추세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추세가 다행히 나온다면 추가적으로 매수는 웬만하면 하진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30%에서 40% 정도의 시드를 1차적으로 배치하고 단기 고점에서 캔들이 점점 빵빵해지는 그림과 거래량이 줄어드는 그림이 보이면 추가적으로 시드 배치는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이 몰빵주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제가 하는 방식 자체를. 저는 개인적으로 수익 매매는 하루에도 3번, 4번 정도는 매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평단이 이렇게 움직이는 매물대가 상당히 자주 노출시키는 매매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래 꼬리 수급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캔들의 움직임에서 점점 캔들이 빵빵해지면서 고점을 예상하는 구간의 수급량이 뚝 떨어질 때 이렇게 뚝 떨어지는 흐름이 보일 때는 슬슬 매도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론 이렇게 설명드린 내용들이 긍정적인 부분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되돌려서 한 가지만 좀 질문을 제가 대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타점을 잡은 구간의 1차와 2차 구간에서 아래꼬리 수급을 받고 들어갔다면 추가 매수는 2개 캔들 안에서 마무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반대로 저항선이 발생되는 구간에서 예를 들어 탈출을 못했다. 그러면 어느 구간에서 기다렸다가 추가적인 매집을 해야 될까요? 마찬가지로 캔들의 움직임이 빵빵하게 움직이는 구간에서 내가 만약에 손절을 하지 못하고 밀림새의 캔들이 노출됐다. 그러면 첫 번째 캔들이 나오는 구간에서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터졌다.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추가적인 매수 타점으로 들어가야 될 물을 타야 될 시점이다. 예를 들어 시그널은 첫 번째로 상승을 예상하지만 두 번째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최악의 상황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 2차 구간에서 30%에서 40% 그리고 나머지 30에서 40%를 추가적으로 2차 대응을 해야 될 구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에서도
거래 수급이 터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딱 이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상승이든 하락이든 기본적으로 캔들이 완성되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진 구간은 매수 혹은 매도를 집중해야 될 구간. 근데 물을 타시기 위해선 당연히 매수를 준비를 하셔야겠고, 반대로 매도를 준비하실 때는 캔들이 빵빵하게 거래량이 수급이 터졌을 때는 한 캔들 정도의 움직임은 더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캔들의 움직임에서 매수량이 터지고 매도량이 터진다는 거는 단기 수익 매매에서는 기본적으로 수급자리 배열선, 그러니까 흐름을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수익 매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되게 익숙하게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설명을 듣고 바로 나는 매수를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캔들은 생각보다 움직임 자체가 되게 단순합니다.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수익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공식처럼 외우셔야 되는 이야기 딱 두 가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똑같은 거래량을 이렇게 보이는 구간에서도 캔들이 빵빵한 구간은 매수 구간 아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아랫꼬리 노출이 상당히 크면서 매수량의 매도량이든 어떤 것이든 색깔의 거래량을 비교하지 마시고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에서 아랫꼬리의 수급이 이런 식으로 노출될 때는 무조건 1차 매수 구간이라 생각을 하고 추가적인 대응은 그 배열선 위치에서 판단을 해라. 무슨 얘기냐? 거래량과 캔들의 꼬리는 상관관계가 상당히 크고 그 구간에서 우리가 건져내야 되는 흐름은 윗꼬리의 타점에서 물량대가 줄어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윗꼬리의 배열선에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추세가 나오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매도를 준비하시면 되고요. 상대적으로 매수 타점에선 앞에서 말씀드린 아랫꼬리 수급과 매수 타점의 거래량, 기본적으로 수급을 이해하시면 차트 흐름에서도 1시간, 2시간 캔들의 모습을 딱 보는 순간 내가 들어가야 될 자리와 나와야 될 자리를 충분히 그 라인 안에서 잡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신 분들은 상단 매물대 이론 배열선, 하단 배열선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으시고 캔들이 움직이는 무빙 안에서 내가 타점이 들어간 구간과 흐름 추세에서 벽이 존재하는 구간까지 결국엔 이 차트 흐름을 익숙해질 때는 이런 식으로 배열선까지 그려서 대응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우선은 초보자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는 현상에 익숙해지고 수급이 마무리되는 윗꼬리에서는 매도를 해야겠다라는 단기 수익 매매의 법칙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하락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하락장에서 도대체 어떤 매매 스타일로 해야 돈을 벌고 반대로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떤 방식이 대응이 돼야 될지 이거는 상당히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하락 추세에서 매매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정해놓은 매매 루틴 안에서 그리고 매매하는 방식 안에서 앞에서 설명드린 이런 꼬리에 대한 이해도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시장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락장일 때는 저 역시도 수익 매매를 가장 선호하기 때문에 수익 매매는 어떤 비중치가 가장 중요하냐? 내가 가지고 있는 시드에서 지금 이 돈 정도는 없어도 괜찮아라는 아주 가벼운 정도의 돈을 가지고 수익 매매 트레이딩을 한번 익숙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요. 이상하게 하락장이 기다려질 때도 있고 반대로 하락 추세가 두렵기보다는 나에게 또 한 번의 재미로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방식도 노출될 수 있습니다. 단기에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시황 내용 다시 한번 좀 복귀해드리면 단기 추세는 부정적인 입장을 조금 더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매매 그리고 나는 매매를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응원의 댓글은 항상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상당히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방송 그리고 긍정적인 영상이 업로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낵코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